나와 타인 간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와 한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계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 감정, 생각, 가치관을 보호하고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INFP는 타인과의 사이에 높고 두터운 담장을 쌓는 철망을 치는 일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무너뜨리고 넘어올 수 있는 낮은 경계를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경계를 설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INFP가 건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서적 경계 설정하기. 정서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이 겪는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타인의 감정이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INFP는 종종 타인의 감정이나 스트레스,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나치게 받아들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이 화가 나 있거나 우울해할 때 그들의 감정에 지나치게 공감하거나 그 부담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감정 상태가 쉽게 불안정해지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되 자기 감정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를 잘 설정하면 타인의 문제를 지나치게 자신에게 끌어들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공감할 수 있으며 자기 감정을 보호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명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내게 너무 큰 부담이 되라고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한계를 알립니다. 심리적 경계 세우기. 심리적 경계는 자기 자신의 생각, 가치관, 신념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요구가 이를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서적 경계와 달리 감정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사고와 신념의 영역에서 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가치관을 강요할 때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과 신념을 지키는 것이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심리적 경계를 잘 설정하면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들의 기대나 요구가 내 신념과 충돌할 때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특정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자고 제안할 때 그 방법이 자신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과 다를 경우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리적 경계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요구가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거나 불편함을 주더라도 그것이 나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건설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경계가 감정적인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자기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심리적 경계는 자기 생각과 신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경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로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물리적 경계 세우기. 물리적 경계는 나의 신체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타인이 내 개인 공간을 침범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할 때 이를 표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신체적 공간이 있으며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일부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행동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거리를 두어도 될까요? 라는 말로 부드럽게 경계를 설정하거나 몸을 약간 옆으로 돌리며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 개인 공간을 존중받을 수 있게 합니다. 물리적 경계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손이나 어깨를 가볍게 만지는 등의 물리적 접촉을 원하지 않을 때 이를 거절하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하게 말하거나 몸짓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리적 경계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에 타인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를 잘 설정하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경계 세우기. 사회적 경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행동은 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나와 타인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계속해서 빼앗으려 할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경계의 한 형태입니다. 직장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누군가 나에게 불필요한 부탁이나 요구를 계속해서 할 때 내가 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 자원을 보호하고 나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계는 내가 관계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려 할 때 이를 분명히 거절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해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기대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계를 잘 설정하려면 상호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타인의 요구나 기대를 지나치게 충족시키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예의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계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사회적 경계를 잘 설정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통해 나와 타인 간의 정서적, 신체적, 시간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자기 보호와 자기 존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5. 명확하게 의사 표현하기.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불필요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라는 표현은 매우 간단하지만 상대방에게 나의 필요를 명확히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오해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너무 많은 것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감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거절하거나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계속해서 불합리한 요청을 받거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 오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시간을 따로 써야 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경계를 설정할 때는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며 이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촉진하고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필요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정서적, 신체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자기 보호와 자기 존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에게도 나를 이해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6. 거절하는 연습하기. 때로는 거절이 중요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청이나 요구를 받습니다. 이때 과도한 요구나 부담을 느낄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절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하거나 타인을 실망시키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로해지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일을 부탁했을 때 그 일을 맡기 어렵다면 현재 내가 다른 일로 바빠서 이 일을 맡기 어려울 것 같아.
이해해줄 수 있지?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거절하는 이유를 정중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그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자기 보호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점차 자신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나의 감정이나 필요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을 통해 나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나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의 기대에 무조건 부응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을 잘하는 것은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절할 때 나 자신을 존중하며 내 필요와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내 감정과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내 자신을 더 존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7. 자기돌봄 실천하기.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요구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다 보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돌봄을 통해 우리는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과도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점차 지치고 소진될 수 있습니다. 휴식은 기본적인 자기 돌봄의 핵심입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쌓이고 이는 결국 경계를 설정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휴식을 갖는 것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휴식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만이 아니라 하루 중 잠시 멈추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등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활동은 나 자신을 돌보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취미활동은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방법으로 창의적이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취미활동은 내 정신을 활기차게 만들고 자기 돌봄을 통해 나만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미활동을 통해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만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갖는 것은 경계를 건강하게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자기 존중과 자기 보호를 실천하며 보다 풍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NFP가 건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성격인 INFP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